공시치입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 학교에 관해서 한 말씀 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나라는 대학이고 초등학교고 굉장히 이 학교가 더 이상 학교가 아니라 무슨 이익 집단,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뭐 대학만 봐도 뭐 옛날과는 다르게 기숙사 장사를 하고 있는 등 건물을 따로 지어서 다른 그런 임대 놓는 이런 사업자들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각박합니다. 학교 우리가 순수해야 할 그런 교육 현장이 굉장히 오염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학교가 상업화되고 교육화되는 게 아니라 상업화되고 자본화되고 기업화되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교육부 이런 쪽과 교육부 마피아라는 표현이 있듯이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국가의 100년 대계의 기초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교육 현장에서 사회로 나오기 전에 교육 현장에서 애들이 지금 제대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사회에 나와서. 왜냐면은 점점 소시오패스 같은 애들이 늘고 이 정서가 각박하고 하니까 일단 그런 점에서 교육 현장 문제만큼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다 공부에 비하면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이 사회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는 바로 교육 현장인 거죠. 학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치하고 그런 걸 방치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한 500년 안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기초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애들이 뭐 정서도 없고 그냥 경쟁에만 떠밀려 가지고 애들이 그리고 경쟁과 정서, 애들한테 굉장히 이 단어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애들은 정서를 길러야지 애들이지. 애가 정서가 있어야지. 애 같은 정서 있어야지 애지. 경쟁만 있고 무슨 각박하게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애입니까? 애는 애답게 키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순수하고 정서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나중에 머리 커가지고 공부든 뭐든 이런 거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학교 선생의 비율에 관한 이런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국가고시를 거쳐서, 임용고시를 거쳐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선생 비율이 높죠.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임용고시 합격 비율이 여성 8, 남성 2 전후돼요. 그리고 중학교는 그보다 좀 높고, 남성 측이 좀 높아지고, 고등학교는 그거보다도 좀 더 높아지고, 근데 초등학교가 제일 심해요. 초등학교가. 그러면은 초등학교 애들 가장 어렸을 때 막 학교에 들어가서 세상 물정에 세상에 눈을 뜨고 시작하면, 이럴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시기가. 우리도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초등학교 때 어떤 경험들을 하고 했냐에 따라서 사람의 심성이 달라지거나 그때 많은 것이 결정되는, 많은 것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임용고시 공평하게 보는 건데, 여성들 합격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 현재 그러고 있다는데, 여성들의 또 교육
관련한 시험에 더 강한가 보죠. 여성들이 언어에 강하듯이. 그래서 2개 국어, 3개 국어 막 이렇게 하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언어에 확실히 강해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임용고시 그 공평하게 보는 건데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합격했는데 그거를 학교 현장에 균형 맞춘다고, 그러면 균형을 맞추되 나머지 합격한 이런 분들은 뭐 교육청이나 공공교육기관에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러면 되죠. 분산시키면 되죠.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뭐 섭섭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뭐 국가 대개에서 설명하면은 누가 그 반대하겠어요? 이거 그러한 취지로 그런다 그러면 그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평하게 이런 것만큼 남녀 성별 맞춰서 이렇게 한 게 애들 그 성장 환경에 더 나을 것이다 이런데, 굳이 반대할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교육권장과 관련해서 계약직, 임시직에 관한 건데, 우리나라 지금 모든 학교 단위에서 지금 계약직 늘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학교 선생이라고 해도 딱 막상 보면 계약직이야, 1년 임시직이야,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다른 분야는 또 모르겠는데 이 교육 분야만큼은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영업하는 무슨 회사도 일반 직장도 아니고, 더군다나 일반 직장에서도 지금 임시직, 계약직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사회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그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일의 질이 낮은 거. 근데 하물며 이 교육 현장까지 임시직, 1년 계약직, 선생이 그러면 애들 책임감 있게 안 한단 말이에요. 1년 계약직, 임시직 이러면은, 그 안정성을 보장해, 직업의 안정성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해야지, 이거를 교육 분야만큼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학교 차원에서도 이것이 가능했는지, 이 계약직, 임시직을 하게 가능하게 됐는지는 그 당시에 처음 도입할 때 그런 걸 아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야, 아마.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니, 회사들 임시계약직 채용하게 해주는 거랑 똑같이 어떻게 교육 현장에, 학교에서 그게 가능하게 합니까, 그거를. 이거 되돌려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출산 휴가라든가 병가라든가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그 자리를 잠깐 대신해서 임시직, 계약직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 다음은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안에서 아이를 상대로 아주 크나큰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 누구라고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 나라의 모든 나라에, 방과 후에 모든 나라의 학교 문이 닫혔고 외부 사람은 못 들어가고, 더군다나 거기 학교 보안관이라고 또 수의랑 별개로 또 그런 분들을 거기 딱 들어쳐서 학교를 통제하고, 경비 서듯이, 어디 건물 경비 서듯이 그런 분들이 통제하고, 외부인들은 접근 아예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금 문제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중간이 없고, 공청회 같은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이런 국민성을 가졌다 보니까 조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감정에 휩쓸린 이성적이기보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여론몰이 있잖아, 여론몰이. 막 그러면 이제 그 정부나 아니면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 귓대기가 얇아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론에, 저 다 표로 보거든, 표로.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 표로 보고 시작해가지고 전부터 이런 여성들이 뭐만 하면 오냐 급하게 무슨 누구누구 법 무슨 사람 이름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이 공청회 한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학부모들이나 뭐 이렇게 여론이 야 그 전국의 모든 학교들 문 닫아버려 애 뭐 아무도 못 들어 문 닫아버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런 거세진 여론에 못 이겨서 그런 여론 압박에 못 이겨서 정치나 행정부 이러한 사람들이 길고 멀리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저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문을 방과 후에 폐쇄한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렇게 처리한 거지. 예,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여론을 형성하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문을 닫아라. 어디서 뭔 사건이나 하면 전부 30km로 해라. 이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정치나 행정부, 그 정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거는 멀리 넓게 볼 때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돼요. 물론 천인공노한 그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공청회를 열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때 감정에 휘둘러 가지고 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 막 이런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런 걸 잘하잖아요. 이 나라 그 성향이. 그래서 유행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 때문에 우르르 몰려가서 막 이런 성향 때문에 유행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런 일을 처리할 때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공청회 같은 걸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런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현재 매우 좋은 모습,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멀리 넓게 봤을 때 발목을 잡는 거죠. 애들 위한 법을 만든답시고 했는데 어른들이 정작 불편해. 시간이 갈수록 어른들이 불편해. 이거 운전하는 사람도 너무 불편해. 이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슬슬 그렇게 이전의 정권의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슬슬 좀 해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30km 제한을 밤에는 애들이 안 다니잖아요. 밤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늘린다든가 시간을. 그리고 뭐 대중 없이 뭐 아무데나 다 30km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줄이고 필요한 데만 하고 이런 움직임이 슬슬 있거든요.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그렇게 조급하게 멀리 넓게 생각하지 않고 만든 법은 이렇게 분명히 내 발목은 우리들의 성인들의 발목을 잡는 데니까요. 이게. 그리고 애들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들면 그 애들이 지금 그 법이 자기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애들이 만약 정작 컸을 때 얘네들이 컸을 때 그 법의 혜택을 받은 얘네들이 컸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돌아보니까 애들 위주로 돼 있어. 얘네가 이제 컸으니까 애들 위주로 돼 있어. 얘네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성인이 됐을 때? 아닐 거예요. 애들 위주로 돼 있으면 성인이 됐으니까 얘네들이 그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그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고등학교 모든 문이 닫혀버려. 대학교는 말고는 대학교는 뭐 자유롭게 뭐 늦게까지 하니까 좀 덜하지만 전국의 모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초등학교 끝나고 학교 파하고 가서 거기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어디 개천, 어디 공원 이런 데 다 몰려가서 완전히 돗대기 시장 콩나물 시루같이 복잡복잡한 거야. 그런 데가 개천가에 산책하는데 복잡복잡해. 스트레스 받아. 그런 데 가면 오히려 원래 쾌적해야지 사람이 휴식 공간이 되고 그런 건데 오히려 그냥 그런 데다가 뭐라 그러니까 완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고 휴식하러 갔다가 오히려 콩나물 시루같이 그냥 바글바글 되니까 그런 데 가서 오히려 또 스트레스 받아.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모든 학교문들이 닫히다 보니까 거기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렇게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뭐 이랬던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이 어디 골방에 처박혀서 PC방에서 게임에 열중해. 그럴 시간에 그렇게 마음껏 발산하고 운동하고 자시고 그럴 시간에 지금은 어디 골방에 처박혀서 게임에 몰두하고 이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의 건강성, 사회의 건강성, 개개인들의 건강성 분명히 안 좋은 역할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래서 모든 제약, 규약 이런 것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자잘하게 엄청 늘어났어요. 모든 제약, 그 자영업자들도 많은 자영업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제약이 많이 늘어나고 피곤해 죽겠다고. 그래 저도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식당 들어가면 뭐 종종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피곤해서 못해 먹겠다고 아직 뭔 제약이나 규칙이 이런 늘어나가지고 하여튼 짜잘한 거에 디테일에 하여튼 쓸데없이 그 넓고 스케일 크고 뚝심 있고 그렇게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짜잘한 거 디테일이에요. 짜잘한 거. 이 코로나 대응하는 것에서 봤죠 우리가. 예, 굉장히 그 짜잘합니다. 아주 짜잘하게 디테일에 뭐 분리해서 앉히는데 몇 명에서 뭐 한 명이 껴 있을 때는 안 돼, 세 명이고 어떤 자리에서 나눠 앉아야 되고 몇 명일 때는 이거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이 쓸데없는 것에 디테일에 바로 그런 소갈머리가 작고 아주 그냥 사고 방식이 아주 우물한 개구리처럼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넓고 멀리 크게 못 보고 그게 결국 우리 그 나라의 발전과 경쟁력을 발목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학교 관련해서 그 대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집어봤습니다.